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사태가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독시민사회단체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 중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관한 보도를 계속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목사님께서 먼저 이번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심양에서 10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이 탈북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다각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갈렙선교회가 이 일을 주관하면서 느낀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전에도 그랬고 사드 문제나 북한의 미사일, 핵 이런 큰 이슈 때문에 그동안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북송됐어요. 네. 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제가 파악하기로 한 170여 명 정도가 북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이렇게 북쪽으로 송환돼도 우리가 잘 언론에 보도가 안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작년에 북한에 홍수가 나고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좀 요즘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오다가 중국에서 심양에서 모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3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면서 많이 잡히고 또 그들이 북한에 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는 지금 북송되고 있는데 많은 우리 또 크리스찬들이 더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에도 중국 공안에 의해서 탈북민들이 체포되는 사례는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일이 지난 다른 일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북한은 2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임지연 언젠가 언론을 통해서 북한에 돌아간 탈북민도 있잖아요. 예. 그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환영한다. 조국을 배반했어도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탈북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처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한은 정권을 이렇게 다져가는 가운데 탈북민들이 조국을 배반자라고 여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탈북했던 사람들은 북한이 안정화를 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중국의 사드 문제, 북핵 문제, 미국하고의 대립, 여러 가지 대립 가운데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은 돌아온 사람은 환영하지만 네. 나가는 자는 국가의 반역자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까지 수용소, 교화소, 심지어는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난주에도 JSL을 통해서 북한 병사 1명이 기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해서 탈북민들이 탈출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와 지금의 탈북자의 패러다임이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19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죽으면서 사망하면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서 심각한 식량난이 오고 심지어는 우리 통계에 의하면 한 50만 명 이상이 중국으로 식량을 찾아서 떠나게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식량보다는 예를 들어서 태영호 공사라든지 북한의 엘리트층 그리고 또 무슨 한류 문화가 북한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독교 단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내부로 성경을 공부하고 들어간다든지 중국 내에서 이런 한국의 문화나 중국의 문화가 지금 북한에 급속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들이 믿어왔던 체제가 네. 속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귀순 병사를 보면 상당히 북한에서 엘리트층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엘리트층들이 지금 이탈하는 현상들이 지금 과거와
지금의 약간은 다른 모습들이죠. 네. 이번 탈북민들 북송 조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갈렙 선교에서는 그동안 이 탈북민들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역을 해오셨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갈렙 선교에는 북한 내부에 있는 그 영상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북한의 네트워크와 영상들을 갖고 또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북한에서 탈출한 우리 탈북민들을 국내까지 들어오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 네. 또 저희들이 이제 북한 고아들을 저희들 교회에서 함께 수용하고 다음 세대, 북한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통일 이후에 북한의 고아들을 잘 우리가 양육해서 복음으로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준비를 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드 관계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최근 이제 풀려지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탈북민 사태,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중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늘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해를 기도하겠지만 공산주의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 중국의 대변인이 중국은 국제 규약과 네. 인권 문제 그리고 국내법에 의해서 이 탈북 문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변함없이 북한으로 우리 탈북민들을 북송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북한이 결국은 중국하고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을 손쉽게 가니까 중국이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않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나 중국은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탈북자 문제이지만 중국 내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핍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탈북자들을 돕는 거의 단체의 거의 90%가 기독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더욱 핍박할 수밖에 없고 또 탈북자를 데려오는 그 기독 단체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굉장히 심한 거죠. 네. 지금도 탈북 행렬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기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통일의 구루터기가 되도록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한국교회 역할과 사명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은 그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북한이 많은 도발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미사일을 쏜다고 그래도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하도 너무 자주 하니까. 근데 탈북민 문제도 과거에 어렵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탈북민들이 들어오거나 잡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지 않고 둔해지고 있거든요.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그들은 다 여기까지 오면서 상처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결국은 가장 약자에 대한 상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탈북민들이 자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그 탈북민들을 함께하는 것들이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를 좀 함께 고민하는 게 한국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국내 정착한 탈북민들은 물론 어딘가에 숨죽여 있을 수밖에 없는 많은 탈북민들이 늦지 않은 시간에 도움을 만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